반갑습니다. 전문 강사, 온라인 강사 오시 아줌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회사를 독립하고 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저의 주된 수입 중에 하나는 강사였습니다. 사실 이 강사를 어떻게 불러야 될지 좀 검색을 해봤는데 주로 전문 강사 혹은 프리랜서 강사 이렇게 많이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문 강사라고 한번 표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전문 강사를 7년 이상 해본 저로서 강사를 준비하신다거나 혹은 저처럼 컨텐츠로 먹고 사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이 또한 시리즈물로 쭉 한번 찍어 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 전문 강사들이 갖춰야 되는 이런 홍보 수단들, 가장 대표적으로 이 블로그와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 블로그와 유튜브 요것들을 전문 강사분들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내가 전문 강사야, 프리랜서 강사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무조건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할 수 있으면 하지만 굳이 무조건 꼭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는 무조건 하시되 블로그는 여러분 마음대로 해라,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블로그부터 한번 까고 들어갑시다. 블로그 왜 전문 강사들에게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을까요? 물론 의지가 있으면 해도 됩니다만 전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글과 강사의 실력을 이제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7년 전에 처음으로 강의를 할 때 사람들한테 제 컨텐츠를 알려야 되잖아요. 오씨 아줌마가 누구인지 이렇게 알려야 되는데 그때 제가 사용을 했던 플랫폼은 카페였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도 일부 운영을 했었죠. 카페와 블로그 이 두 가지는 다 글로써 내 컨텐츠들을 노출시키고 그 당시는 그 글을 보고 저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저와 강의 계약을 맺는 업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 동영상이라는 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강사의 이 모습을 동영상에 다 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글이 대체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강사가 의지만 있으면 자신의 모든 컨텐츠들을 다 동영상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강의할 때 강점들,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알릴 때의 어떤 포인트들, 그리고 객석을 사로잡는 어떤 기술들, 그리고 내 표현을 할 수 있는 어떤 아우라 뭐 등등등을 다 영상으로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써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유튜브가 다 대응을 해줄 수 있으니 굳이 힘들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글을 보고 이 강사 강의 잘하겠네, 예전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영상이 없이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블로그의 단점은요, 알고리즘이 거지 같아요. 저도 블로그 강의를 하고 또 블로그 강사로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내더라도 지금은 나쁜 컨텐츠에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아쉽죠, 안타깝죠. 그러나 이런 추세는 제가 블로그에 컨텐츠를 작성하는 7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케팅 하시는 분들에게는 대충 빨리빨리 컨텐츠를 노출시키면서 키워드를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강사 같은 경우에 특히 내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블로그에 컨텐츠를 막 거지같이 썼어요. 노출이 돼. 그런데 또 밀려. 또 써야 돼. 또 밀려. 또 써야 돼. 너무 시간 낭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튜브로 한번 넘어와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블로그 마케팅을 검색을 하면 물론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2년 전에 제 블로그 마케팅 관련된 동영상이 10위 안에 두세 개씩 또 있거든요. 유튜브는 좋은 컨텐츠만 있으면은 최신 글이 아니더라도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특히 컨텐츠의 질을 중시하고 있는 전문 강사에게는 내가 동영상 잘 만들어서 노출을 시킨다,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는 사실 막말로 이미지랑 글만 있으면 대충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동영상은 어떻습니까? 강사가 이렇게 나와야 되죠. 편집도 해야 되죠. 그리고 말로 썼던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죠. 대충 빨리빨리 만들기 굉장히 힘든 컨텐츠입니다. 마치 블로그 만들듯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만들어서 막 뿌려! 사람들 볼까요? 보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좋은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게 되면은 쓰레기 같은 영상에 밀리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노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블로그 말고 유튜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블로그의 단점 세 번째, 영향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사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심지어 블로그의 수익 자체도 거의 없어요. 뭐 애드포스트라는 광고가 있지만 그렇게 큰 돈이 되진 않거든요. 그런데 유튜브의 성장세는 계속 커지고 있고 영향력도 커지고 있고요. 저는 45,000명 밖에 되지 않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영향력이 있다고 많은 얘기도 해주고요. TV에서 봤다고, 물론 유튜브를 봤다는 얘기겠죠. 봤다고 더 반가운 척도 해줍니다. 영향력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수익 모델도 괜찮아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유튜브 수익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요. 하지만 블로그보다 훨씬 큰 수익을 모아주고 있고요. 영향력 역시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의 세 번째 단점은 영향력이 줄고 있고 그 줄었던 영향력을 유튜브가 다 먹고 있습니다. 또 하나, 블로그에는 블로그 운영을 한다고 해서 바로 수익이 생기진 않지만 유튜브는 특정 기준만 넘게 되면은 광고 수입이 계속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수입이 블로그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유튜브의 장점을 얘기해 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블로그의 단점이 다 유튜브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는 내 강의의 이 모든 것을 시청자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글보다는 훨씬 더 현장감 있게 내 강의의 실력들을 보여줄 수 있고요. 비밀인데 편집하면 청산유수가 됩니다. 편집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알고리즘 자체가 컨텐츠 위주다 보니까 대충대충 빨리빨리 안 해도 내 좋은 컨텐츠만 잘 만들어도 여러분의 컨텐츠가 오랫동안 상위에 노출이 될 수 있고 많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고 수익도 막 그걸로 먹고 사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생활비상은 벌 수 있는 수익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유튜브와 블로그 둘 다 운영하시면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저같이 유튜브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전문 강사들을 위한 프리랜서 강사들을 위한 강의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